수열 10번째 시간이죠. 단리법과 복리법입니다. 좋아요, 구독 버튼, 알림 설정 부탁합니다.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우리는 원리합계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원리합계의 계산 방법으로는 단리법하고 복리법이 있습니다. 단리법을 한마디로 요약하라. 원금에 대해서만 이자 지급하는 거예요. 복리법을 한마디로 요약하라. 원금과 이자를 합한 것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겠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말로 이렇게 딱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조금 현실감이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실제 숫자 간단한 것을 가지고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금 1,000원 계산이 쉽게 하기 위해서 1,000원으로 예를 들어보고요. 연이율 10% 가지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10% 그러면은 100분의 10, 즉 10분의 1로 바꾸면 되겠죠. 만약에 우리가 연이율 R%다 그러면은 100분의 R로 이렇게 바꾸면 되니까 저학년서부터 꾸준히 해왔던 거니까 여러분 다 알 거라고 보고요. 이거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년 후에 단리와 복리로 원리합계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년 후에는 단리나 복리나 같습니다. 원금 일단 받아야 되죠. 그래서 1,000원을 받아야 되고 원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겠다 그랬죠. 그러면 원금에 대해서 자 이렇게 이자를 지급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추론해서 공식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인수분해해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쓰고요. 이걸 실제 계산하면 1,100원이 되지요. 복리 한번 볼까요? 복리 1년 후에는 원금 일단 받아야 되니까 1,000원 받아야 되고요. 뭐 이자가 발생된 게 없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1,000원에 대한 이자 100분의 10. 자, 이렇게 되는 거라 단리나 복리나 1년 후에는 금액이 서로 같습니다. 그래서 자, 1 플러스 100분의 10 똑같이 1,100원이 나오게 되죠. 이제 2년 후부터 달라지는 거죠. 단리법하고 복리법이. 자, 2년 후에 단리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이렇게. 자, 1년 지나고, 자, 2년 지나서 이제 찾는 건데, 만약에 1년 전에 원금 이자 다 계산해 놓은 돈이 얼마였죠? 1,100원 요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계산해 놓은 원금 이자 다 계산해 놓은 돈 1,100원. 자, 공식화해서 이렇게 쓸게요. 요거 일단 받아야 되겠고요. 요 1년 동안의 이자를 원금에 대해서만 이자를 지급하겠다. 다시 하면 원금이 1,000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1,000원 곱하기 100분의 10 이렇게 지급하는 게 단리법이에요. 그래서 말이죠. 인수분해를 하면 1,000, 그 다음에 1 플러스 100분의 10, 그 다음에 100분의 10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 등차수열의 개념이 되는데 자, 1,000원에 1 플러스 2 곱하기 100분의 10으로 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은 1,200원이 나오게 됩니다. 3년 후면 같은 방법으로 이게 3으로 바뀌겠고 N년 후면 이게 N으로 바뀌겠죠. 그래서 일단 조금 있다가 단리법을 추론해서 우리가 단리법 원리합계 공식을 쓰게 될 거고요. 자, 이제 복리법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2년 후. 자, 일단 1년 전에 원금 이자 다 계산하는 돈 요거 받아야 돼요. 요거. 그래서 여러분 1,000 그다음 1 플러스 100분의 10 자, 요거 받아야 되고 요 1년 동안의 색깔 바꾸겠습니다. 요 1년 동안의 이자를 원금과 이자 합한 것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불어난 돈이잖아요. 자, 1,001 플러스 100분의 10 즉 1,100원에 대해서 100분의 10 이걸 곱해서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자, 요게 공통인수가 되죠? 요게 1이 있는 거나 마찬가지고. 그래서 인수분해를 하면 1,001 플러스 100분의 10 그죠? 그 다음에 1 플러스 100분의 10으로 인수분해가 되는 거죠. 등비수열 개념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 1,000 그 다음 1 플러스 100분의 10의 제곱이 되는 겁니다. 3년 후엔 이게 어떻게 될까요? 3으로 바뀌겠고 N년 후엔 이게 N으로 바뀌겠죠.
자, 요걸 계산하면 1210원이 나와요. 자, 어느 게 많죠? 복리가 훨씬 더 많다는 걸 알 수 있죠. 2년 후부터 이게 많아지기 시작하죠. 원금하고 이자, 합한 것에 대해서 이자를 지급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수학 문제를 풀 때 다른 말이 없는 한 전부 복리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 문제를 풀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복리법이 대단히 중요하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단리법과 복리법의 원리 합계, 자, 계산 방법이죠. 자, 공식화해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금이 A고요. 그 다음에 연이율이 R%다. 그러면 N년 후의 단리는 어떻게 될까요? A, 그죠? 1 플러스, 그 다음 어떻게 돼요? N 곱하기 100분의 R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이게 단리법의 원리 합계 계산이 되겠습니다. 복리법은 어떻게 될까요? A 1 플러스 100분의 R 이것의 무슨 승? N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리법, 단리법 정확하게 구분해서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여러분 암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복리법이 중요하다 그랬죠? 그러면 이 복리법을 많이 응용해서 출제하는데 이거를 심화학습을 해 나가보도록 하죠. 생활 속 수학의 소재가 걸려있는 문제에 복리법 개념을 숨겨서 많이 출제를 하죠. 일정 비율로 증가 또는 감소하는 자연현상, 사회현상, 자, 이런 곳에서 응용을 하게 됩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나라의 인구 증가율은 연 5%입니다. 다른 조건은 없고요. 자, 그러면 처음 인구를 만약에 A로 주었다 그러면은 1년 뒤에는 어떻게 될까요? 1년 뒤에는 자, 원래 인구 A 있었고요. 그 다음에 5% 증가했죠?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수분해하면 A1 플러스 100분의 5로 쓸 수 있는 거지요. 그러면 2년 뒤에는 어떻게 될까요? 2년 뒤에는 자, 요 인구의 5%가 증가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A1 플러스 100분의 5. 자, 이곳에 100분의 5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요게 공통인수라 인수분해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요거는 A1 플러스 100분의 5 이렇게 되고요. 1 플러스 100분의 5로 쓸 수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쓰면 A1 플러스 100분의 5의 제곱이 되는 거죠. 3년 후라면 이게 3으로 바뀌겠죠? N년 후라면 이게 N으로 바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인구가 A라면 우리가 N년 후에는 A1 플러스 100분의 5 요것에 N승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아, 복리법을 이렇게 활용을 하는구나. 복리법 개념이 숨어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도 한번 살펴볼까요? 어떤 사육장에서 기르는 토끼의 수는 번식기는 이제 문제 속에서 주어지겠죠. 예를 들어서 번식기가 4개월이다. 그 다음에 처음 토끼의 수가 A다. 이렇게 주어지고 24개월 후다. 이때 토끼 수를 구하라 그러면은 우리는 번식기가 4개월이니 그 4 곱하기 N을 생각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6이 되는 경우죠. 24개월은. 그러면 이것도 똑같은 겁니다. 자, 처음 토끼수 A가 4개월 후에는 자, 똑같죠? A 플러스 자, 어떻게 됩니까? 100분의 10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100분의 10으로 쓰면 되겠죠.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자, 24개월 후라는 것은 4 곱하기 6이란 말이죠. 그래서 자, 1 플러스 100분의 10에 6승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응용할 수 있겠죠, 여러분? 자, 이렇게 복리의 개념이 숨겨서 출제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감소되는 거 또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장의 유리를 통과할 때마다 빛의 세기는 10% 감소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처음 빛의 세기가 A라면
자, 율이 한 장을 통과했다. 그러면 원래 A에서 10% 감소가 된 거죠? 이번엔 빼줘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A 1-100분의 10 이렇게 되는 거예요. 두 장을 통과했다. 그러면 자, 요 빛의 세기에서 10%가 감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복리법을 자, 응용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그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거는 인수분해하면 A 1-100분의 10 자, 1-100분의 10 이렇게 돼서 A 1-100분의 10의 제곱이 되는 거예요. 요게 마이너스인 거, 요 차이점이지, 뭐, 복리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복리법 응용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n장을 통과했다, 그러면 요게 n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A 1-100분의 10에 자, 이곳에 n승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n장 통과 후 빛의 세기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는 거죠. 자, 네 번째는 50m 내려갈 때마다 3% 감소라고 그랬죠? 그래서 자, 이번에처럼 요거는 50 곱하기 n 이렇게 두시고 자, 2번처럼 응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 외에 방사선 물질의 붕괴나 뭐 박테리아 분열 이제 조건을 주면서 출제를 하는데 같은 방법으로 우리가 응용해 주시면 된다는 거죠. 대단히 중요합니다. 시험에 많이 출제가 되니까 여러분 꼭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단리법, 복리법을 배웠습니다. 문제에 한번 응용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단순한 계산 능력 문제가 되겠습니다. 원금 10,000원을 요게 좀 다르게 나왔네요. 연이율 2할, 할푼리 저학년에서 다 배웠죠? 2할 그러면 0.2란 뜻이잖아요. 10분의 2 쓰셔도 되고 뭐 100분의 20으로 써도 좋고 자, 여러분 요거만 주의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단리, 복리 다 유도를 했거든요. 공식을. 자, 어떻게 되죠? A 그 다음 1 플러스 N 100분의 R 해서 단리 유도 다 했고요. 복리는 어떻게 될까요? 복리는 A 1 플러스 100분의 R 요것에 N승 이렇게 됐죠. 특히 시험에 많이 출제가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 문제 단순한 문제이기 때문에 계산만 해주시면 되거든요. 단리로 얼마인가 한번 볼까요? 자, 요 A 대신에 10,000원을 집어넣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 플러스 자, 10년 후죠? 그래서 10 곱하기 100분의 20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말이죠. 계산 완료해 주면 자, 마무리되는 것이죠. 어떻게 되죠? 30,000원이 되네요. 그래서 여러분 단위로 30,000원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고 단위 뭐 원자 이렇게 붙여주시면 되는 거고요. 복리는 어떻게 될까요? 복리 바로 들어가도록 하죠. 자, 원금 A 얼마죠? 10,000원입니다. 그 다음 1 플러스 요거 100분의 얼마죠? 22할이라고 그랬죠. 요것에 10승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말이죠. 우리는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가 있겠네요. 이거는 10,000원에 그죠? 요게 이제 1.2가 되는 거예요. 요것에 10승이죠. 근데 요 1.2의 10승은 6.194를 이용하라고 출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61,940원으로 가볍게 나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이렇게 단리, 복리 공식에다 갖다 그대로 집어넣으면 이거 다 물론 유도를 다 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가볍게 첫 번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이 시간의 마지막 문제 두 번째 문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활 속 수학 소재 관련 문제죠. 인구가 매년 같은 비율로 증가하는 나라에서 10년간의 증가율이 몇 퍼센트라고 그랬죠? 21% 가지고 5년간의 인구 증가율을 구해봐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매년 같은 비율로 증가한다?
모르니까 R%로 한번 더 보도록 하죠. 그러면 100분의 R일 거예요. 그럼 인구 A가 10년 후에, 자 보세요. 10년 후에 우리가 복리가 숨어있는 개념 다 배웠기 때문에 100분의 R에 10승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10년간의 인구 증가율이 21%란 말은 100명이면 121명이 됐다는 뜻이에요. 즉 A 플러스 100분의 21A가 되었다, 그런 뜻이죠. 다시 이야기하면 A1 플러스 100분의 R에 무슨 승? 10승이 A1 플러스 100분의 21이 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자, 인구가 0이거나 음이 될 수는 없죠. 그래서 이렇게 지울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1 플러스 100분의 R의 10승이 100분의 121이에요 하고 이렇게 조건이 나와 있는 것이죠. 이를 이용해서 5년간의 인구 증가율을 구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A, 그죠? 1 플러스 100분의 R의 5승 알아봐라, 그런 얘기죠. 그러면 자, 여기에서 1 플러스 100분의 R의 5승 값을 구해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말이죠, 1 플러스 100분의 R의 5승의 전체의 제곱이죠. 요거의 제곱은 지수법칙에서 10승이 되죠. 요거는 100분의 121이에요 하고 쓸 수 있겠죠. 그러면 1 플러스 100분의 R의 5승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00분의 121일 거예요. 이게 음일 리가 없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1 플러스 100분의 R의 5승은 루트 100분의 121이에요. 즉 10분의 11이 되는 것이죠. 다시 이야기하면 이게 10분의 11이에요. 그러니까 A 곱하기 10분의 11로 쓸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 뜻은 무엇일까요? 이거는 A 플러스, 자, 10분의 1A나 같은 거잖아요. 10분의 11A라는 거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적용을 해보면 100분의 10A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럼 5년간의 인구 증가율은 몇 프로일까요? 10%죠. 그래서 우리 구하고자 하는 답 10%를 완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운 단리법, 복리법 대단히 중요했거든요. 그러면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마무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을 정리합니다. 이번 시간은 원리합계 계산 방법을 공부했죠. 단리법과 복리법입니다. 특히 이 복리법이 시험에 많이 출제되기 때문에 아주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주의 꼭 해주시고요. 원금이 A고, 그죠? 그 다음에 이율이 R%다 그러면은 N년 후에는 이렇게 된다 그랬어요. 뭐로? 단리법으로. 복리법은 어떻게 될까요? A, 그 다음에 1 플러스, 그죠? 100분의 R의 N승이 되는 거예요. 원리를 정확하게 여러분이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공식을 자 암기해 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복리가 숨어있는 개념들하고 정리했잖아요. 대단히 중요하니까 문제 속에서 여러분 꼭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10강이 단리법, 복리법이었거든요. 11강에 가면은 이제 적금을 배우게 되는데 더 재밌어집니다. 11강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